네, 동시효과 구간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4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 미증시에서 보여줬는데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미국이 크게 밀려도요.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요즘에 조금씩 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미증시 대비로는요. 모습인데 오늘도 미증시 낙폭보다는 좀 덜 밀리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상은 1%대 초반에 하락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1.12% 하락하면서 2322.53포인트로 출발 대기하던데요. 이거를 연속해서 밀리게 될 것 같고요. 2322포인트 재차 월저점을 기록하고 이제는 2300선 테스트 여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던데요. 그래서 오늘장 2320선 부근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은 비슷하게 1.2% 정도 나옵니다. 1.26% 밀려 내려가면서 745.41포인트 기록하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7월에 기록했던 직전 저점이 710선 라인대입니다. 아직까지는 약간의 좀 차이는 있고요.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장 전체적으로 약세 움직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 대안이 돼줄 만한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을까? 계속해서 개별적인 뉴스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경영권 분쟁, 지분 이슈 있는 종목군들 이쪽으로만 매기가 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징이 있다면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금 갭상승 앞두고 있다는 건데요. 러시아 쪽에서 예비군을 모은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또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로 인해서 또 국내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의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간밤에 국제유가는 조금 빠졌거든요. 달러 강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유 재고가 좀 늘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곡물가라든지 이쪽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종목군들이 움직임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11%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출발 대기하고요. 천연가스 쪽보다는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탄력적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도 약 10%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흥구석유 이 종목도 5% 정도 그리고 이어서 천연가스 쪽 가보겠습니다. 대성에너지도 상승 분위기 동참하면서 오늘 7% 정도의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GSE도 5% 정도 천연가스,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유난히 좀 강한 움직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 이 정도 확인됩니다. 곡물 쪽으로 가보시면은 대주산업이 연일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6%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장 추가적으로 6% 정도 더 오름세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조동화원 이 종목도 음식료 쪽이죠. 4% 정도의 플러스권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에서 금리 0.75 올렸습니다. 그래서 채권 출신 관련된 종목군들 재차 매기 가는데요. 고려 신영정보 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 SCI 평가 정보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이 기다렸던 그 디데이입니다. 오늘 새벽에 FOMC 뚜껑이 열렸고요. 75bp 올렸습니다. 울트라 스텝까지는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 나타나면서 미국의 금리는 3.25%가 됐습니다. 3%대 초반 기록하면서 재차 우리 금리와는 역전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서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FOMC 영향력이 반영이 되겠죠. 그 밖에 뚜렷하게 국내에서 비상 거시 경제 금융회의 개최됩니다. 이 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증시 마치고 나서 미국에서 얼마 전에 쇼크가 있었던 페덱스 실적 발표하는데 이 정도 일정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본장에도 밀렸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꽤 크게 밀리거든요. 보통은 크게 시간의 거래에서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는데 오늘 장은 나스닥이 0.8% 정도 밀리니까 추가 하락이 좀 깊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덜 밀린다고 해야 될까요? 양장 1% 정도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1.16% 하락하면서 232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745.43포인트 기록하면서 동시효과 구간과 거의 유사합니다. 직전 저점 6월 말 7월 초에 기록했던 직전 저점 부근 테스트 들어가고 있는 양시장의 흐름 대체로 비슷하고요. 주요 이동평균선과는 점차 멀어지는 우하향 패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거래소 매도 우위는 벌써 7거래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232억 원 정도 외국인 팔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 보여주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182억 원, 기관 쪽에서 33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은 파는데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 쪽 파는 쪽 모두 다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확실하지는 않고요. 개인 쪽에서 22억 원, 외국인 쪽 11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23억 정도의 매도세 띄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장 초반 수급적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수급 말씀드렸는데 환율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환율 1,400원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장 지금 출발하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1,400원 바로 좀 넘어서면서 출발합니다. 13년 내 최고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1,400원 선 잠시 뚫은 것인지 여기에서 안착하는 건지 일단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1,400원 뚫었다 종가상으로는 1,398원에서 멈췄거든요. 우리 증시 아마 장중 내내 이 1,400이라는 숫자와의 싸움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요, 차익 거래는 순매수, 비차익 거래액 순매도 전체적으로는 36억 원의 제한적인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랜만에 비차익 거래 순매수 들어옵니다.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 것일까요? 오늘장 프로그램은 28억 원 제한적이나마 순매수로 오랜만에 출발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업종 보시면은요, 하락 섹터가 아무래도 월등히 많죠. 이런 가운데 가장 강하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섹터가 종이목재입니다. 종이목재 업종지수가 1.8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페이퍼코리아가 10% 정도 크게 밀리면서 업종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급락이 나오는 종목은 없고요. 이어서 건설 섹터도 밀립니다. 2% 정도 하락하면서 부진합니다. 이어서 서비스업 섹터, 의료정밀, 철강금속 순으로 1% 중후반대의 약세 움직임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 섹터 보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전기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재조명받는 전기가스 섹터, 현재 대성에너지가 6% 정도 급등하고요.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로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품이 그나마 버티면서 보합권 왔다 갔다 이 정도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쪽에서도 고려산업을 비롯해서 곡물, 사료, 이쪽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만 오늘 시장 좀 살아남네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톱10 가운데서는 1위부터 10위까지 오른 종목 딱 하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하루 만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지는 않고요.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는 게 그나마 나은 겁니다. 나머지 종목 대체로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또 신저가네요. 게다가 많이 빠집니다. 삼성전자 1.6% 정도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54,400원 52주 신저가 재차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D램 가격도 좀 빠지는 데다가 판매량이 지난 6월에 글로벌 D램 판매량 36% 정도 급감했다. 호황이 끝났고 이제 보릿고개다라는 내용이 점점 더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52주 신저가 나오고요. 톱10 가운데서 신저가 쓰는 종목이 많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여전히 신저가 쓰고 있고요. 네이버는 오늘장 잘하면 20만 원도 내줄 만한 지금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207,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른 종목 2개 있습니다. 오늘 2,000원지가 그나마 좀 괜찮나 봐요. 좀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오른다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쪽 그나마 버텨주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283개, 하락 종목은 2,008개. 그럼 지금부터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압도적이네요. 환율도 그렇고요. 하락 종목의 개수도 그렇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방산세터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약세로 돌아섰는데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 중반대 강세, LIG 넥스원도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조금 다시 좀 붉어지는 모습,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이고요. 역시 그렇다고 본다면 방산 섹터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어제 장 전체적으로는 하락을 했지만은 오전 잠시 이런 것 때문에 방산 섹터가 잠시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종가상으로는 결국에 밀려서 내려왔지만은 역시 방산 섹터는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 봤습니다. 확실히 이런 우크라이나 이슈가 나오면은 또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장에서 좀 방산주들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지금 네, 인터넷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최현주 전문가님이 보시는 종목 있으시면 네, 다 일단 알려주세요. 또 다른 섹터 좀 보고 있는데 여기 네. 음식료 섹터 좀 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하고 삼양식품이 오늘 지금 강세인데요. 큰 폭의 강세보다는 한 1%대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좀 굳이 연관성을 찾는다면 제너럴 밀스가 한 5%대 강세를 나타냈지 호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역시 그러니까 테마가 아니라 종목별, 업종별, 섹터별로 좀 연관성 그래도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하락과는 반대로 지금 주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네. 오히려 오르네요. 네. 꾸준히. 그런데 하지만은 저는 만약에 지수가 오히려 상승으로 돌아서면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투자에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와 반대로 가는 움직임 음식료 봤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네, 조선 쪽이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는데요. 현대인포조선도 1% 거의 2%까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피팅 업체인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0.3%, 본행 쪽에 한국카본도 상승권에 있고요. 조선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요 근래에 이제 어제 이제 수주 소식을 보게 되면 LNG 추진선 수주 소식이 나와요. 요 근래 이제 LNG 추진선 쪽이 수주가 심심찮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2020년도부터 시작된 이제 황새나물 유럽 쪽의 규제, 그 영향이 지금부터 조금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어떤 선박, 특히 이제 컨테이너 선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선박들을 만들 적에 이제는 기름으로 움직이는 선박이 아니라 LNG 추진선 쪽이 상당히 좀 이제 좀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이제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LNG 추진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대위포조선, 현대중공업이 글로벌하게 제일 이제 강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아직까지도 흑자 전환 3분기, 3, 4분기 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조선 쪽이 제일 먼저 좀 반등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전고점 부분까지는 일단 현대인포조선 기준으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조금 횡보를 하다가 다시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선 쪽은 계속 해가지고 관심권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봤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다시 태조 이방원 생각나는 그런 아침이네요.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볼까요? 섹터를 보기보다는 개별적인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원칩스라는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17%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ARM 인수, 영국의 팹리스 업체 ARM 인수를 이게 할 수도 자꾸 있다라는 인터넷이 지금 어제 뭐 왔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르는 건데요. 가온칩스는 삼성전자하고 ARM하고 뭐 파트너 관계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강력한 지금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인수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만큼 그거의 뉴스 진행 과정에 따라서 뉴스 나오는 것에 따라서 주가는 뭐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실적은 워낙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뭐 영업이익률 거의 50% 가까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좋다고 봐야 되겠고, 뭐 역시 기술력도 상당하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최우수 협력사라고도 선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뭐 펀더멘탈로 접근하면 접근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RM 수혜주 가온칩스 봤습니다. 코아시아라든지 뭐 알파홀딩스 관련주니까요. ARM 키워드 오늘 좀 꾸준히 말씀드릴 것 같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 보면은 이제 또 채권 출신 쪽이 또 올라가고 있죠.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뭐 푸른저축은행 뭐 4%, 이제 뭐 리드코프 고려신용정보도 2%, SCI도 2%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뭐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는 9월 FOMC가 끝났고 9월 금리 인상 이벤트가 마감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번 금리 인상은 이제 11월 달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게 이제 재료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짝 좀 반등들이 좀 나오는데 어쩌면은 지금 이제 고점을 만드는 흐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혹시라도 이제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마지노선 정해 놓으시고, 푸른저축은행이 기존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요. 대장주이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 고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추심 관련된 종목군들 현재는 시세 좋지만은 지금 빠져나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또 투자 전략에 있어서 팁까지 주시네요. 지금 계속 양시장이 좀 밀리고 있어서 상승 종목의 개수가 제한적입니다. 특징주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의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원주 전문가 방산 음식료 섹터 봤습니다.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 조선과 채권 추심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ARM 관련된 종목까지 좀 체크를 해봤었죠.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또 안 돼. 네, 그러면은요, 오늘 원달러 환율 지금 1,404원. 10원 오릅니다. 전거래 종가 대비 딱 10원 오르면서 1,404원 20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는 1% 초반대 밀리고 있는데요. 먼저 최원주 전문가님부터 지금 시장이 FOMC 결과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 많이 오르는데요. 여기 쪽에서의 흐름보다 더 오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시초가는 어느 정도 뭐 약세로 다들 이제 뭐 예상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이 시간 이후에 흐름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뭐 수급을 좀 보면은 개인들은 한 700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한 600억 정도 팔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특별히 뭐 움직임이 좀 없는 상태다. 외국인들은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뭐 시간이 지나면은 낙폭을 축소를 하면은 한번 뭐 매수에 분할적으로 좀 가담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이 지금 1,404원까지 지금 갔어요. 1,404원 70전까지 갔는데, 이 흐름이 지금 계속적으로 뭐 과연 1,400원에 안착을 할지, 아니면은 뭐 정부 뭐 지금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하고 통화스와프가 지금 했는데 뭐 별로 그렇게 뭐 크게 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이 부분도 같이 뭐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줘서 좀 1,400원 밑으로 결국에는 조금 장 마감으로 좀 끝나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1,400원 탈환은 계속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지만,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주식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그렇게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바닥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하고 통화스와프를 추진한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14년 만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 추진하고 좀 전에 속보를 통해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미 통화스와프 협의 중이지만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발표 단계는 아니다라는 코멘트 나왔습니다. 구두 개입은 일단은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개입 여부,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 도시락 폭탄 던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환율 움직임 계속해서 봐야 되겠네요. 신교수 전문가님은 아침 상황 어떻게 파악하세요? 일단 뭐 어제의 충격을 지금 이제 우리 시장도 이제 받아내고 있는 상태고, 일단 달러 인덱스가 어제 다시 한번 이제 장중에 신고가를 좀 냈었고, 종가상에서 살짝 좀 밀리면서 윗꼬리를 달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달러 인덱스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일단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어제 이제 제가 보기에 제일 시장에 충격을 줬던 부분은 11월 달에 거의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한 부분으로까지 지금 연말 금리 목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11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면은 달러는 여기서 좀 안 멈추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1,400원은 뭐 당연히 뭐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단지 이제 요 근래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시장, 특히 주식 시장에 요즘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그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그 속도라든가 그 레벨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게 분명히 좋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식시장은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그 내성이 좀 생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뭐 하단이 어디다 뭐 이렇게 이거를 지금 뭐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점치기보다는 지금 신호를 좀 기다리자. 단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11월, 12월 달에 금리 인상 경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미 이제 밝혀졌다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를 지나면서 좀 바닥을 잡는 어떤 시도, 그런 흐름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은 주말장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조금 지켜보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조금 더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IT 섹터 쪽에서 개별 뉴스지만 또 어찌 보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법한 삼성전자가 과연 M&A를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들렸었죠. 삼성전자 새로운 동력을 위해서는 뭐 차량용 반도체가 됐든 뭐 어떤 쪽으로든지 인수합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ARM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유럽 출장길에 어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래서 ARM 이 인수 의사라든지 그리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방한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관련된 종목군들 찾기 분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해 주셨던 가온칩스도 있고 또 알파홀딩스 이 종목도 현재 7% 정도, 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아시아 이 종목도 8% 정도, 대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파트너사이거나 아니면 ARM의 파트너사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좀 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인지 최원재 전문가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개별적으로 뭐 파트너사들은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코아시라든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온칩스라든가. 하지만 M&A라는 게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인데, 일단은 뭐 뉴스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엔 뉴스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등락이 조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굳이 뭐 코아시아 뭐 실적이 안 좋은데 이 주식에 접근하기보다는 네. 뭐 실적이 워낙 탄탄한 차라리 뭐 가온칩스의 뭐 종목을 좀 압축해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온칩스는 ARM하고 삼성전자하고 양사하고 다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맺고 있기 때문에 협력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굳이 이쪽으로 테마를 한번 살려서 자기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보겠다고 하면 가온칩스에 집중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삼성전자 신저가에 대해서 최원주 전문가께 질문을 드렸는데 신규수 전문가님 오늘도 신저가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앞으로 뭐 1년 이상 안 좋을 거다라는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좀 눈높이를
아예 다르게 봐야 될지, 레벨 다운으로 다르게 봐야 될지, 지금이 바닥에 임박한 것인지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차트를 좀 잠깐 좀 볼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 이렇게 이제 그어 보면은요. 네. 이렇게 그어 보면은 지금이 54,000원대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닿는 선이 53,500원 정도가 돼요. 제 생각에는 53,500원, 54,000원 살짝 깨지면은 바닥잡이를 좀 할 걸로 보이고 있고, 보통 이렇게 중기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부터 이제 아마 이제 바닥잡이를 좀 시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고, 바닥잡이 이후에 뭐 바로 반등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으면서 그 이후에 좀 관망세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전체 업황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을 볼 텐데, 저는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게 여기서 추가 하락을 엄청나게 할 만큼 엄청난 이제 메모리 업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빠졌다 또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까지 안 죽는다 할지라도 내년 한 2, 3분기면 또다시 메모리 업황은 다시 반등이 나올 테고, 그렇다면 주가의 사이클은 그것보다 더 먼저 움직인다고 치면은 적어도 연말부터는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 잡고 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는 5만 원 깨지고 탈출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바닥 형성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의견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5만 원은 그래도 싸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도 대체로 이런 의견에는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바닥에 가까우지 않나라는 시각의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조금 더 확전 양상을 보여줄 만한 그런 행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핵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면서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급등락, 이런 멘트에 따라서 급등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은 여전히 좀 강한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한국석유가 20%까지 급등하면서 지금 고점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도 13% 정도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우크라이나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인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대응 필요한지 최윤지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지금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오늘 지금 모두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진짜 대표적인 정유주라고 할 수 있는 S-오일은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아가서 지금 마이너스 한 2%대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냥 중소형주들이 그냥 바로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기가 더 이쪽으로 좀 쏠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저는 굳이 이 시점에서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18% 지금 17%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따라 붙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역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할 시점을 조금 저울질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신규 진입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게 대응하고 신규 진입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유가, 천연가스, 곡물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쪽으로 좀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게 대응하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종목군들이죠. 상황이 좋아질 때, 그러니까 종전에 가까워올수록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관심을 받다가 다시 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고, 재건 쪽으로 해임 보겠습니다. 7% 정도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히림 쪽으로도 4% 정도의 하락세, 다스코 4% 정도 밀리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 쪽 보겠습니다. 5%대 하락, 현대에버다임 8%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띠면서 재건이 조금 더 미뤄지는 거 아닌가 우려 낳고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쪽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쪽은 이제 테마주죠. 테마주니까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올라갈 때 따라잡으셔가지고 이제 물려 계신다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분명히 계시겠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이제서 푸틴이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원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동원해서 실제 확전이 되려면은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종전은 앞으로 상당 기간 또 이제 후에나 가능한 얘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좋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 사이에서도 지금 보면 약간 엇갈리는 게 코드네이처라든가 뭐 디알텍 이런 종목들도 우크라이나 재건주였는데 오늘 보면 오르고 있거든요. 뭐 개별적인 다른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내에서 재건주들 내에서의 어떤 동행성이 분열이 생긴다는 뜻은 이쪽 테마성 자체가 지금 약간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쪽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뭐 반등이 나오면 빠져나오시든지 아니면 손실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 교체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은 단타로 정도로만 접근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경기 방어주 이 세 개의 키워드가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이쪽은 괜찮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화장품, LG 생활건강 현재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클리오라든지 한국폴마, 한국화장품은 약간 크고 작은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상승세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이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예쁜 옷 입고 해외여행 가자 뭐 이런 헤드라인도 있던데 대체적으로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은 증권사에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FNF 1.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식주, 이번에 식쪽으로 봐야죠. 오리온이 1.44% 플러스권이고요. CJ제일제당은 고점을 높이면서 3% 정도까지 오름세 띄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호평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 추천, 하나증권에서는 이런 키워드를 가진 레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리오프닝 쪽은 그럼 시장 영향 좀 덜 받는 건가요? 최원재 전문가님? 일단은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지금 기대감이 계속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여행 항공 쪽은 일본 뭐 무비자 자유여행, 그 다음에 음식료 쪽은 뭐 상대적인 경기 방어 뭐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오늘 뭐 아까 오리온 같은 경우는 약세로 출발했다가 지금 뭐 상승세로 또 다시 돌아서고 제일제당은 지금 고점을 좀 높여가는 추세인데 일단은 시장 상황이 만약에 뭐 오후장 들어서 뭐 안 돌아선다면은 이쪽의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오후장 돌아서면은 윗꼬리가 좀 달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1,404원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신기수 전문가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환율 수혜주 확인하겠습니다. 기아가 상승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시장 어려운데 뭐 100원 오르기는 하지만은 장 초반에 1% 개파락으로 출발했거든요. 낙폭 빠르게 만회하는 저력을 보여주고요. 현대차도 지금 마이너스권이긴 한데 양봉입니다. 초반보다는 서서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OEM 쪽 보겠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근래 들어서는 관련주 가운데서 탄력이 좋던데요. 지금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영업무역은 밀리기는 하는데 덜 밀리고 한세실업 쪽도 보겠습니다. 현재 한세실업 0.6%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면 고환율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 힘을 얻을 것인가?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이제 환율 관련주들이 이제 환율 때문에 올라가는 이제 환율 모멘텀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고 달러도 조금 더 갈 여지는 있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상방으로 도망가더라도 계속해가지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매물을 좀 맞을 때가 됐다. 이제 환시장 내에서도 이제는 움직임들이 좀 바뀔 때가 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들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 모멘텀에 너무 기대시기보다는 이제 종목 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두 분의 오늘은 투자 의견이 지금 현재 상황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다음 스텝을 내다보는 투자 전략을 대체로 제시해 주시네요.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최원재 전문가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 펼칩니다. 오늘장 주제부터 좀 말씀드리면은요. 시장에 키는 외국인이라는 수급에서 시장을 좀 해석해보는 시간 가질 예정이고요. 오후 5시입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 초반 움직이는 종목군들 살펴봤습니다.